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AMD의 삼성 파운드리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IT 전문 매체 이타임즈에 삼성 파운드리가 AMD용 GPU를 처음 만들고 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 오피셜은 아니고 루머 수준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찬찬히 따져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이런 류의 소식은 잊을만 하면 나왔는데요. 지난해 연말께는 JP 모건발로 AMD가 크롬북용 프로세서를 삼성 4나노에 맡기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일 결정된다면 올해인 2022년 하반기부터 양산될 것이란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칩 제조 환경만 놓고 보면 AMD의 삼성 활용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AMD의 파운드리 파트너는 TSMC 글로벌 파운드리 등 두 개사인데요. 이 미세 공정의 경우는 TSMC 한 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생산 캐파를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AMD로서는 CPU, GPU 등의 시장에서 위상이 강화될수록 파운드리 팹을 더 확보해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합니다. 결국 TSMC에서 팹을 더 확보할 수 없으면 삼성 파운드리를 활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삼성 파운드리는 팹 부족 사태의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이미 TSMC가 AMD 요구에 이전보다 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팹이 쇼티지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 TSMC로 고객이 몰리면서 TSMC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AMD 입장에서는 TSMC와의 관계에서 기분 나쁜 일이 계속 나오는 상태입니다. 당장 팹리스 경쟁사들이 노골적으로 AMD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인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인텔은 내년인 2023년 나오게 되는 미티어 레이크의 CPU 칩의 일부 다이를 TSMC 5나노, 3나노에서 만들어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제작합니다. 그래서 인텔이 이미 TSMC의 3나노 라인에서 시범 생산, 리스크 프로덕션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미 대만 언론들은 인텔이 숙적인 AMD와 엔비디아에 앞서서 애플과 함께 TSMC의 3나노 공정을 가장 먼저 테스트하고 있다는 보도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인텔이 내년에 애플, 미디어텍에 이어서 AMD를 제치고 TSMC의 세 번째 메이저 고객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올 정도입니다. 인텔이 TSMC와 이처럼 밀착하는 데는 경쟁사인 AMD가 파운드리 생산 라인을 쉽게 잡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실제로 펩 겔싱어가 대만 TSMC를 방문할 당시에 이 3나노 공정뿐만 아니라 7나노, 5나노 등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차세대 GPU인 호퍼를 TSMC의 5나노에서 만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삼성 8나노에서 암페어를 만들었지만 다시 호퍼를 TSMC 5나노로 가져가서 만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AMD 입장에서는 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CPU에서는 인텔, GPU에서는 엔비디아가 TSMC를 지렛대로 AMD를 협공하는 형국입니다. AMD로서는 TSMC가 야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TSMC는 최근 칩 제조 가격을 최대 20% 가까이나 올렸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애플과 AMD를 차별했었습니다. 애플은 고작 2, 3%만 가격을 인상하면서 AMD의 할인율은 별반 깎아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AMD가 속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TSMC 행태를 보면 그간 자신의 두 번째 메이저 고객이었던 AMD를 지나치게 홀대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AMD로서는 삼성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AMD의 강력한 경쟁자 인텔이 올해 바짝 분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최근 인텔의 소비자용 CPU인 엘더레이크에 대한 시장의 호평이 쏟아지면서 인텔 CPU 점유율이 지난해 80%를 밑돌았었는데요. 한 77에서 78%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5%까지 올라갈 것이란 관측이 외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버 CPU 같은 경우는 AMD의 상승세가 지난해에 의해서 올해도 이어지면서 AMD 점유율이 20%를 찍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AMD는 프로세서 수급에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아야 인텔의 추격의 고삐를 바짝 잴 수 있습니다. 이런 전제를 깔고 다시 한번 AMD의 삼성 파운드리 활용 가능성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AMD는 삼성의 중저가 GPU 그리고 CPU와 GPU를 합친 제품인 AP부터 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삼성이라는 신규 파운드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낮추면서 듀얼 파운드리 전략의 유효성을 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최근 AMD 치고 올라오는 기사가 워낙 대단했기에 인텔 엔비디아의 AMD 견제는 다분히 노골적이었는데요. 이 TSMC를 통한 견제만 했던 게 아닙니다. 이 가격 정책도 AMD 견제에 활용됐습니다. 인텔과 그 엔비디아는 자신의 신제품 가격을 동결하거나 하는 형태로 사실상의 가격 인하를 단행해서 AMD를 올가매 왔습니다. 성능이 더 뛰어난 프로세서를 이전 제품과 똑같은 가격에 판다면 사실상 가격 인하와 다름이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부품의 공급난에 물류난까지 심하고 칩 수요도 많은 상황에서 이런 가격 정책을 펴려면 지렛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인텔이야 제조를 하기에 논외로 친다고 하면 엔비디아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MD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자신의 그 RTX 30 시리즈의 출시 당시 가격을 전작 대비 올리지 않았었는데요. 이는 엔비디아가 RTX 30 시리즈를 삼성 파운드리에 맡겼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삼성의 파운드리 수주 가격이 TSMC보다는 더 싸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자신의 최종 완제품인 GPU를 만들 파운드리 파트너로 삼성을 선택해서 여기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시기로 기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AMD의 예봉을 무디게 만들었던 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AMD로서는 이런 그 엔비디아의 듀얼 파운드리 전략에 대해서 곱씹어 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삼성 파운드리 수율인데요. 이미 삼성은 그 3나노의 경우 1세대 칩 양산을 올 상반기에 하고 2세대 칩은 올 하반기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력은 담보되는 업체가 바로 삼성이라는 뜻입니다. TSMC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에 3나노 칩 양산에 들어가서 내년에 상반기에 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발표를 한 적이 있죠. 그만큼 지금 3나노 같은 경우는 삼성보다 늦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첨단 노드 진입이 아무리 빨라도 안정적인 수율 확보가 어려우면 이 보수적인 칩 시장에서 팹리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삼성 그 4나노에서 만든 모바일 AP인 그 엑시노스 2200의 경우도 이 수율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삼성으로서는 AMD가 삼성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차에 이 삼성 파운드리의 낮은 수율이 AMD 칩 수주의 발목을 잡는 최악의 사태를 막는 게 급선무일 수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 수율을 높이려면 그 최신 장비를 도입해서 공정 효율화도 깨야 합니다. 이 경험 같은 것은 당장 TSMC를 따라잡기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최신 장비 도입으로 공정 효율화를 단기에 빨리 깨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올해는 그 공격적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수율 문제 대응에서도 삼성으로서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하는 때입니다. 특히 추격자 삼성 파운드리로서는 이번에 그 AMD를 잡아야 다시 한번 TSMC 추격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인텔도 엔비디아도 AMD 견제 차원에서라도 지금 TSMC를 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AMD가 반드시 중요한 고객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AMD 칩의 삼성 수주 가능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